집값이 내일 1,000만 원 떨어진대, 내일 모레 또 500만 원 떨어진대 라고 생각하는데 집을 사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매가는 바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오히려 전세는 빠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감으로 전세를 끌고 가주는 그런 약간 점점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무려 68%까지 들어온 전세가율이 좀 더 빠른, 약간 더 가파른 어떤 상승을 할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좀.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언론 뉴스들을 좀 보면은요, 이 전세값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가격의 어떤 상승의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전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세를 통한 우리가 지금 또 오를 아파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사 하나 보죠. 요즘 기사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차이면 차라리 사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전세값에 매매가 꿈틀한다 얘기부터 시작해서 일부 경기 지역의 전세가율이 80에서 90%를 육박하는 상황이 되면서 깡통 전세에다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수천만 원 차이 이런 것은 서울은 해당 사항이 없죠. 지금 전세가율이 서울이 많이 높은 곳도 60%를 좀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를 해야 되나? 단순히 그냥 전세와 매매가 갭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리가 사인을 이미 여러 차례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니까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세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세. 사실 전세하고요, 자가 집을 내가 사서 거주하는 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실수요잖아요. 네, 내가 내 집에 집을 사서 거주하는 것도 실거주로 실수요자, 그리고 전세도 내가 거주를 위해서 전세를 얻어서 사는 것이니까 거주를 기반으로 한 실수요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 다음이죠. 전세는 가격이 오를 기대감은 없죠.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여기 사서 손실 없이 내가 이 집에 살다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신에 이제 지금은 전세 자금 대출을 좀 쓰시죠. 전세 대출.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지난 장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준 것이죠. 전세 대출을 써도 금리가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월세 사느니 전세 살아야 되는 분들이 전세 살겠다는 분이 많았는데, 이제 이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전세에서 어디로 이탈했어요? 월세로 많이 이탈을 하셨었죠. 어쨌든 전세 이런 색깔을 갖고 있고요. 자, 자가는 실수인데요. 여기다 더해서 뭐가 추가가 될까요? 바로 투자적인 요소가 추가가 됩니다. 집값이 내일 1,000만 원 떨어진대, 500만 원 떨어진대, 내일 모레 또 500만 원 떨어진대 라고 생각하는데 집을 사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고 내가 어차피 실거주를 할 건데 이왕이면 사서 조금이라도 오르면 좋겠어. 단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어차피 실거주를 할 건데 그냥 사는 것과 내가 집을 매수해서 살아서 올라간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구별할 게 무엇이냐면은요, 이 자가에서도 실수적인 목적보다 이 투자적인 목적이 강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전세가율이 낮아집니다. 전세가율은 전세와 매매 갭을 얘기하는 거죠. 차이. 그걸 이제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죠. 그걸 매수하면은 이 갭을 가지고 매수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세가율이 낮아질 때 어떤 상황이냐? 거주에 대한 부분보다 투자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질 때 전세가율이 낮아집니다. 자, 대표적인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재건축이 될 수 있겠죠. 재건축 전세가율은 어마무시하죠. 막 20% 이렇게 됩니다. 재건축. 그리고 또 고가주택들, 강남 상구나 이런 곳에 고가주택들 보면은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죠. 그 집의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곳들이다 보니까.
그럼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어떤 곳들일까요? 내가 어차피 살 건데 실거주를 내가 하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어. 여기는 집값이 오를 동네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전세 살 거야. 이런 곳들이 전세가율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지방 도시들의 전세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 이렇게 지방의 도시의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 내가 집을 사서, 어차피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전세 살 거야.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면 차라리 전세 이사 다니는 그런 비용 대비해서 내 집이 편하지 하시는 분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이 그냥 자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입지적인 어떤 그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 지방 도시들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의 약간 외곽 지역들이 또한 그런 색깔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율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가 뭐 강남 얘기했는데요. 강남 아파트 최근에 지금 거래가 굉장히 높은 가격 계속 찍히고 있는 곳이 반포에 레미안 퍼스티지거든요. 레미안 퍼스티지 한번 전세 흐름이랑 매매 흐름을 좀 잠깐 보면 최근에 뭐 38억대 거래가 몇 건이나 터지면서 시세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세 매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의 전세 갭을 보면은 좀 굉장히 다른 그림이 나오죠. 가격이 크게 많이 빠졌을 때 이 시점에서 매가는 바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오히려 전세는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졌냐면 사실 이때는 강남권에 뭐 개포도 그렇고 뭐 원밸리도 그렇고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전세는 힘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빠지는데 오히려 매매는 그냥 혼자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오히려 가격이 빠졌던 시점보다 도 벌어지는 42%, 40%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들어서 전세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나마 45% 정도까지 회복이 된 상태인 것이죠. 자, 보면 여기는 매가는 먼저 올라가고 전세는 빠졌다가 회복해요. 전세랑 연동되는 모습이 아니죠. 자, 강남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뭐 또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옆으로 가면은 잠실이죠. 잠실의 뭐 엘리트의 리센츠를 한번 볼까요? 리센츠를 보더라도 보세요. 2023년 초에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지만 매매와 전세의 모습을 같이 보면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가격을 바닥을 치고서 매가는 빠르게 올라가 주는데 전세는 천천히 오히려 매매 가격이 올라감으로 전세를 끌고 가주는 그런 약간 그림이 나오는 수준으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가격이 빠졌을 때는 전세가율이 매가 전세가 다 낮았었으니까 한 49% 됐다가 저 줄어들죠. 45%. 그랬다가 이제 전세도 조금 올라주면서 갭이 격차가 줄어들었고 현재도 50%가 손 못 미치는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잠실 리센치의 모습이고요. 여기 옆에 대표적인 또 재건축 아파트가 있네요. 잠실조금 5단지. 여기 보시면 매매 가격은 바닥 치고서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전세는 어떤가? 보니까 전세는 완전히 지금 거의 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전세 가격이 왔다 갔다 얼마 안 되는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가는 크게 요동치면서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그래서 전세가율이 뭐 18%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전세가율이 연동되는 자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연동이 좀 안 되는 곳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연동되는 자리들 몇 개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전세가율에서 있잖아요. 전세가율. 아까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입지적으로 조금 아쉬운 지역일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드렸긴 한데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전세가율이 낮냐 높냐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낮으냐 높으냐 중요한 게 아니고 전세가율의 변화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전세가율의 변화. 전세가율이 오르는 곳들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를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가가 높았었는데 매가가 빠지고 전세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전세가율이 오르죠. 그럼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매가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율이 거꾸로 올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서 전세가율을 올린다. 갭이 줄어들죠? 자, 이때는 이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갭으로 사자가 아니라 이거는 매매가의 가치는 지금 변화가 없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이 물건의 어떤 평가는 계속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곧 얘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전세가율이 전통적으로 낮은 곳은 뭐 낮은 건데 어쨌든 거기서 차이가 좀 줄어드는 때를 우리가 잘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아파트들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전세가율이 전통적으로 높은 곳이 사실 성북구였어요. 근데 성북구가 그래서 2019년, 18, 20년 뭐 이때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는 높았다 보니까 갭 투자 수요가 뭐 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가격이 이번에 많이 빠진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그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자가 많이 이탈하면서 매가가 오히려 전세가에 의해서 끌어내려진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 아파트를 좀 본다면은요, 성북구에서는 이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도남동의 한신안전 아파트. 4,50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 굉장히 연식은 좀 있어도 입지적으로는 그 4호선 라인에 붙어있는 아파트인데 한번 20평대 봐볼까요? 28평. 여기 보시면 지금 가격이 한번 크게 빠졌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회복해서 계속 약간 횡보하면서 계속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매와 전세의 갭을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크게 빠지고 움직였던 빠지고 나서 횡보하는 이제 매가에 대비해서 전세는 오히려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은 매가가 올라갈 수 있다. 과거에도 보시면 얘가 전통적으로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었긴 했는데 그 격차가 80%에서 더 줄어서 거의 90%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격차가 벌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매수자가 전세가 아닌 매매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집을 삽니다.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집을 사면 그때부터는 집값이 전세와는 또 연동되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물건들은 사실 뭐 자금이 돼서 내가 전세가율과 상관없이 그냥 가격이 올라갈 입지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적 좋은 시세로 내가 좀 사서 내가 매수하는 시점부터 가격이 이제부터 올라줄 걸 선택하고 싶다면 이런 지역들을 공략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요 인근에 그 비슷한 아파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뭐 많이 언급드리는 아파트긴 하지만 미아 뉴타운의 SK 북한산시티를 좀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고점에서 지금 고점이 2021년 이제 그 말 거의 뭐 8억 9천 그렇게 갔었던 9억을 향해 갔던 아파트였는데 지금 쭉 빠져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을 때 30%까지 빠졌다가 지금 26%.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약간 회복했다가도 좀 약간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전세와 매매 갭을 보면 좀 그림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 가격이 여기는 횡보하는 모습인데 여기는 언젠가 전세가 빠지고 나서부터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지금 매매와 전세의 갭이 좀 줄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때 전세가 많이 빠졌었던 시점에서 보면 거의 56% 전세가율이 나왔다가 쭉 정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전세가 올라주면서 지금 66.2%까지 올라와 준 상태예요. 많이 이제 매가도 빠지고 전세도 빠졌을 때 57%였다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지금 62.6%, 66.2%까지 올라와주는 이러한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바닥에서는 올라왔지만 지금처럼 전세 수요가 탄탄하게 계속 받쳐준다면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격차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제 너무 격차가 줄고 내가 어차피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좀 찾으셔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움직여 보면은요. 반대편에 이제 서대문구 쪽으로 가볼게요. 서대문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3호선 라인 쪽에 좀 옆에, 뭐 여기도 종종 언급드렸던 아파트인데, 홍은벽산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연식은 좀 97년이니까 낡았긴 한데, 그래도 1300세대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이 지금 뭐 회복을 하다가 좀 빠지도 하면서 약간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환경인데, 전세와 매매의 격차를 보면 좀 달라집니다.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매가도 빠지고 전세 빠졌을 때 55%였다가, 회복하면서 56% 조금씩 이렇게 전세가 올라주면서 점점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무려 68%까지 들어온 전세가율이 이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되는 환경들을 좀 보면 뭐 작년까지는 뭐 5억 6천 뭐에서 6억 전후 가격대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7억대까지도 가격이 나와주는, 좀 저층이 아니면 좀 수리가 안 된 것들이 좀 저렴하고 좀 약간 관리가 잘 돼 있거나 좀 초수가 높은 것들은 거의 7억 수준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더 올라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거의 환경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악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악구 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도 보면은 아파트가 연식은 조금 있어요. 2000년에 지었지만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고, 비교적 그 주거의 환경이랑 2호선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집 모습을 보면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한번 바닥을 이제 벗어나서 좀 회복을 한 상태에서 약간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매매와 전세 갭을 잠깐 보면, 자, 가격이 한번 크게 빠지고 나서 전세가율이 막 50%, 56%. 왜냐면은 매가도 빠졌기 때문에 했다가 전세랑 회복하면서 지금은 62%, 63% 수준까지 올라와 준 상태예요. 그죠? 매가는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전세는 꾸준한 상승을 해서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격차가 줄어드는 아파트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아파트에 대한 평가가 어쨌든 어떤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단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전셋값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세가율이 기본적으로 높은 곳은 입지적인 가치는 조금 가치는 조금 낮다. 그죠? 그리고 전세가율이 낮은 곳은 좀 더 투자적인 성격의 어떤 입지이거나 그런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전세가율이 높으냐 낮으냐는 어차피 이미 그 입지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이 변화하는 건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럼 이 전세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내 물건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 계속 올라요. 근데 매가는 가만히 있으면 전세가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 시점은 이제 매가가 조금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수요층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매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세가율 자체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그 변화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화하는 곳이 내가 물건을 갖고 있다면, 전세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내가 물건 갖고 있으면 이제 조금 우리 아파트도 가격이 회복할 타이밍에 다가오는구나. 또 내가 매수할 물건 지금 사놓으면 좀 빠르게 회복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의할 부분이에요. 입주 물량, 공급이죠. 입주 물량. 이 공급은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쳐서 전세가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매가가 일시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났는데 전세 가격이 오히려 빠지면서 매가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시점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자가로 매입을 하신다면은 이때를 오히려 노리시는 시점이 되실 것이고요. 오히려 그때 들어가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내가 갭으로 산다 그러면 이 물량이 많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뭐 세종이나 또 대구나 뭐 부산 이런 것들이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데, 서울 수도권에도 국지적인 물량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좀 하셔서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을 것이냐, 입주하실 경우 아니면 갭으로 사실 경우에는 그 시점을 좀 피해가는 전략을 잘 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셋값이 주는 어떤 힌트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세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바로 막 가격을 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러한 과도한 표현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물량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지가 되어 있고 그 시그널들이 계속 어떤 사람 심리들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전세가의 어떤 회복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더 빠른 회복세,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완만한 회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빠른, 약간 더 가파른 어떤 상승을 할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아니면 내가 살 물건에 대한 힌트를 전세를 통해서 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